경찰에 따르면 2층에 거주하던 여성이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스프레이형 파스에 불을 붙였던 것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화염방사 벌레 퇴치를 SNS에 검색해보면 관련된 영상이 줄줄이 나옵니다. 결국 가해자는 이 방법을 이용해 벌레를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다 태운 꼴이 됐는데요. 유무만 했더라도 이러한 심각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러한 중실화의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저 철없이 따라하는 행동 하나가 이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고, 그 많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고, 그 건물을 불타게 만들었고,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자기가 지금. 안녕하세요. 변호사의 시선으로 보는 뉴스, 여러분의 법률환경 김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중실화죄하고 과실치사죄 성립이 문제될 것 같아요. 중실화죄는 실화죄의 가중처벌 조항인데요. 실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수로 화재를 일으켰다는 거고요. 중실화라는 것은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켰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건데요. 중대한 과실이란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화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 즉 아주 심각한 부주의라는 거고요. 이번 사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중한 죄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중실화죄와 과실치사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중한죄인 중실화죄의 형인 3년 이하 금고 등으로 처벌받게 되고요. 다만 실무에서는 사망사고의 경우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실화죄의 중대한 과실과 중과실치사죄의 중대한 과실이 동시에 인정돼서 이러한 경우에는 더 중한 형인 중과실치사죄의 5년 이하의 금고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고랑 실형의 차이가 강제 노역이 있냐의 차이거든요. 실형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교정시설에 갇혀 있어야 되지만은 그 5년 동안 계속 일을 해야, 노역을 해야 돼요. 금고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갇혀 있는 자유형은 맞는데 대신 노동 의무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아주 부적절한 방식이지만 벌레를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불을 낸 거잖아요. 말 그대로 과실로 불을 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는 그런 징역형과 달리 이런 과실범의 경우에는 금고로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말벌통과 같이 위협적인 곤충을 제거하기 위해 훈련된 소방대원 등이 야외에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내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요. 스프레이통 안에 있는 LP가스는 가연성 물질로 불에 노출될 경우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누구나 위험하다고 예견할 수 있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누구라도 내부에서 그렇게 화염 방사기식으로 해서 벌레를 잡는다는 것을 사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화재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구하고 추락사한 어머니의 사연이 너무나 가슴 아픈데요. 이번 사건은 사소한 부주의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고의가 없더라도 예견 가능한 위험을 간과한 과실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고요. 즉 실수라고 해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는 중실화 및 과실치사죄의 형사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무상 불을 낸 A씨는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린 아이의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고, 그 많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고, 그 건물을 불타게 만들었고,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돌아가신 그 유족이라든지 다치신 주민들이라든지 피해를 입은 건물주라든지 다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20대 청년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진짜 철없이 따라하는 행동 하나가 이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지점이 있어요. 그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SNS상에 너무 위험한 정보들이 많아요. 범죄에 활용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정보들이 사실상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그것이 이제 유통되고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위험한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주의 의무와 관리 의무가 부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은 뉴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뉴스 속 보이지 않던 쟁점들을 법률 환경을 통해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